진보당 중앙교육원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 강연을 맡은 진보당 기후정의모임 운영자 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54일에 최장의 장마를 겪었습니다. 굴의 마을 전체가 잠기는 수해가 일어났죠. 2018년 40도 가까이 되는 폭염도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폭염 기록을 갱신했죠. 지난 30년간 북극의 빙하 4분의 1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호주의 산불, 미국 텍사스의 한파로 인해 동사로 사망하는 피해까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100년 전보다 평균 온도가 1도 높아진 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 그러니까 앞으로 1도가 더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2도 이상은 되돌릴 수 없는 한계선입니다. 2도를 넘으면 지구는 스스로 더 뜨거워지는 찜통지구로 변모해 4도 이상까지 온도가 급속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운석 충돌같이 한순간의 멸종이 아니라 물 부족과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늘어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기후재난 시나리오,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 인천공항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우리나라 면적의 6%가 바다로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산의 낙동강 일대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서 10년 후 벌어질 이 재난 상황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남태평양의 투발로는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농토에는 바닷물이 침투했고요. 가난, 굶주림, 전쟁까지 이런 재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기온 상승 1.5도에서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2018년에 1.5도 보고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보고서입니다. 1.5도로 지구 온도 상승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기후 재난을 겪을 거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식 그대로 탄소를 사용한다면 1.5도까지 도달하는데 남은 시간은 6년, 10개월 뿐입니다. 지구의 긴 역사에서 자연 발생 온도 상승은 1만 년 동안 4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인간이 석탄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 태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구 역사에 없던 온도 급발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한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의 위기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 이 급변하는 상황 전에는 온도 상승이 정말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냐라는 질문과 논란이 존재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로 인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기후위기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IPCC 보고서의 기준도 매우 안일하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200명의 과학자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합의된 수준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합의점이라는 것이죠. 이 IPCC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에 가깝게 하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데요. 이조차 너무 느리다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 논의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이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부에서 모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기후위기 인정은 청소년, 시민 당사자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9년 기후위기를 위한 결석 시위, 청소년들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기후행동이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성인보다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체감 응답이 2배가 높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긴급성을 전 세계에 알린 그레타 툰베리도 청소년 기후활동가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갈 세대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결석 시위 이후로 2019년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인식한 시민들, 당사자들의 행동이 있었기에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선언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천과 행동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탄소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벌어진 재난에 대비하는 적응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탄소 배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에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발전소 퇴출, 그리고 50년까지 탄소 중립 등이 있고요. 적응을 하는 과제에 일자리부터 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모두 중요한 원칙은 바로 정의로운 전환을 하는 것인데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기후위기가 불평등 위기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겪고 있듯이 재난은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그 영향과 피해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파가 20여 명의 동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책을 못 세우는 것 역시 의료 민영화의 후과입니다. 건강, 안전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기업의 이윤을 챙겨주는 이 시스템이 바로 기후위기를 불러온 원인이고 기후위기 재난이 인재로까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 시스템 전체의 전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전 사회의 시스템이 재설계되는 체제 전환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2021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언뿐 그 목표와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향후 10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1년을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 짧게는 10년, 앞으로 30년의 계획을 세우는 이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 당사자들의 입장이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녹색 성장, 친환경 시장 활성화 등이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이윤 확대를 위해 탄소를 사용해서 기후위기가 발생했는데 다시 기업에게 칼자루를 주는 셈입니다. 기업은 기후위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야말로 기후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꿈꾸며 국경을 넘나들고 권리마저 개발로 사용해왔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청소년, 청년, 노동자, 농민, 여성, 시민들이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대전환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 국회 등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기업과 손을 잡아 위에서 아래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출발된다면 기후위기를 만들어 왔던 이 체제를 바꾸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바꾸는 일은 기업의 시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바로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시민 당사자들, 청소년들, 청년들, 노동자들의 조직을 만들고 의견을 모아내서 우리 동네, 나의 현장에서 에너지 자립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이 조직이, 이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가, 진보당의 정치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당사자를 조직하고 당사자들에게 기후위기 해결의 권한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 제한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한다는 환경부. 이를 따르면 착한 기업 이미지도 곧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업. 여기에 맞서 애초에 기업에서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고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니 지역에 땅을 내놓으라는 정부의 지시와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발전소를 짓는 기업들에 맞서 에너지 자립을 기준으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계획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는 이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계획에 맞서 당사자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그 가부 결정을 해내는 권한을 획득하는 데까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부터, 나의 현장부터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끝난 이 시기 어떤 계획들이 제출되고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불평등을 해소할 정도의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닌 녹색이란 탈을 쓰고 또다시 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제대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언을 하고 나서 주민들과 청년들, 노동자들,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직에서부터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가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방향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보여지는 방식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가시화되고 정치는 그 당사자 조직의 목소리에 힘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가 올해 안에 조직을 해내고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시민들, 당사자의 시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올해 1년 계획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의 현장에서부터 다들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뿌리 내려서 그것을 조직해서 정치로 발현하는 것이 지금 진보당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